지금 청년 세대를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재미, 호기심, 위협이 아니라 지위와 존중이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은영 선생님, 금쪽이들이 드디어 20년 지나서 그때 초등학생들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 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5살 넘었어요. 2005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아달에서 처음으로 출연하셨습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그런데 그때 5살에서 7살이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2005년에 5살에서 7살이었는데 20년 지났습니다. 드디어 25살에서 27살 다 지금 입사하고 있죠. 자, 오은영 선생님, 아니 지금 가정을 돌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피스로 오세요. 오피스 오세요. 애들 볼 때가 아니에요. 오은영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줬는데 지금 가인즈 캠퍼스에 출연하셔야 된단 말이죠. 가인즈 캠퍼스에 출연하셔가지고 지금 신입사원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직원이 달라졌어요 하셔야 된단 말이죠. 어디가 계십니까 지금? 금쪽이들이 입사했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예, 오은영 선생님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일단 많습니다. 부모들에게 아이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굉장히 이렇게 상담학적인 지식을 대중화시켜준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우리는 충격받았죠. 남몰래 아이 괴롭히는 금쪽이 요 시리즈는 저도 봤습니다. 날 키우든가 키우지 말든가 나를 낳지 말든가 이런 거. 5살에서 7살 정도 되면 웬만한 엄마보다 힘이 더 세죠. 그러니까 엄마가 못 이겨요. 엄마를 막 괴롭히고 꼬집고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집에서 난동 부리는 모습들, 그 다음에 막 뱉어버리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 던져버리고 이런 모습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오은영 선생님이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겠죠.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겠죠 라고 얘기하시고 가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직장에 들어왔는데 지금 출근했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상담학 관련된 분들도 요즘 나오셔서 사랑만 받은 금쪽이 진짜 큰일 난 이유 이야기 나옵니다. 진짜 이제 사랑만 받는다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쓰입니다만 진짜 사랑은 질서와 포용이 함께 있는 게 사랑이죠. 사랑이란 말 안에는 의와 공평 그리고 사랑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죠. 정의와 공평이 함께 있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죠. MG오피스 좀 과장된 드라마입니다. 이 대표적인 키워드 아닙니까?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금쪽이 신입사원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디어에서 금쪽이 신입사원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의 다른 표현으로 오피스 빌런 탑10, 책임 회피, 궁예, 외골수, 질문, 꼰대, 사고뭉치, 성과 스틸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즈 캠퍼스에서도 김경민의 벙커에서도 약 1년 전에 요거 해드렸습니다. 최악의 직장 동료 월드컵. 당신의 선택은 아이디어 도둑인가 평가 빌런인가. 1등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등이 무책임한 사람, 일한다고 그래놓고 잠수 타버리는 사람. 최악의 오피스 빌런 이야기 나와요. 책도 나옵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오피스 빌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오피스 빌런, 꼰대와 무책임하는 사람 이게 이제 등장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 이야기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서장훈 선수죠. 전 선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농구 선수이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 다 뻥입니다. 저는 농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농구를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농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내 3점 슛이 뭐가 문제였는지, 내 플레이가 뭐가 문제였는지 밤새기로 고민하고 해가 뜨기도 전부터 농구장 가가지고 나애가 문제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순간 내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내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모든 과정은 도대체 즐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국보급 센터 이 이야기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것을 다 포함해서 즐긴다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즐긴다에는 나 동의 못합니다. 온 힘을 다 짜내서 전쟁처럼 해서 그 정도 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온 힘을 짜내서 전쟁처럼 해서 나 그 정도 한 거다. 노력도 하지 않고 잘 된다는 이야기 그냥 그만 좀 해라. 이용표 선수 이야기도 해볼까요? 제 축구 인생 대부분은 실패였습니다. 줄넘기를 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저는 매일 아침 제 체격이 작고 보폭도 짧았기 때문에 저 중앙에 볼이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 상태에서 열심히 달려가면 내가 캐치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캐치하지 못할 때마다 내 볼로 만들지 못했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줄넘기 3시간 했습니다. 3시간 하고 나면 누구의 볼도 아닌 상태에 볼이 중앙에 있을 때 내가 달려가면 상대 선수보다 내가 더 볼을 차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얻었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고 은퇴할 때까지 최고의 경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지금도 저는 살아갑니다. 재능 끝에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끝에
재능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아이의 강점을 발견해주는 형태로 노력하세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장훈 선수와 이영표 선수는 뭐라고 그래요? 내 재능이 뭔지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의 요소가 있냐 없냐, 쾌감이 있냐 없냐, 난 그런 거 즐겨보질 않았어. 일단 그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열매를 내가 만족할 수 있었으나 그 노력의 과정이 즐겁진 않았어. 노력이 부족하다고요? 열정이면 뭐든 다 한다고요? 아하, 형이라고 쓰고 꼰대라고 읽는 건가? 뭔가 이상한 우리 형 서장훈 꼰대, 이영표 꼰대라고 해야 됩니까? 진정한 인기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멘토가 되고자 하는 그 진심인 겁니까? 솔직히 경영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 잘하라고 한마디 했더니 가스라이팅 한다고요? 작년에 제가 한번 요 얘기 해드렸죠.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스라이팅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좀 열심히 하자 그러면 가스라이팅 얘기할까봐 스스로 걱정되죠. 그래서 경영자가 한마디 꺼대려 이거 가스라이팅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조언을 하면 가스라이팅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조언과 달리 가스라이팅은 물질적 이득, 정복감, 그리고 이게 이제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위장 결혼해가지고 어떻게든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시설의 감옥에 갖춘 다음에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그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게 어찌 그 일반 경영자에게 쓸 말 자체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뭐 나이 많다고 해서 꼰대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MZ세대가 좋아하는 어른은 정말 이렇게 어른다움을 또 지향합니다. MZ세대들이 또 어른다움을, 금쪽이들도 참 어른, 좋은 어른 지향해요. 그런 롤모델 갖고 싶어 합니다. 윤우님 나이가 53세 아닙니까? 유재석 MZ세대가 좋아하는 어른 1등입니다. 이 사람 어디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가르칩니다. 가르쳐. 유재석이 방송하는 시대에 사는 게 감사하다. 진짜 항상 행복만 주는 사람이다. 우리 손흥민, 손웅정, 옹님 노력의 가치를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청년 세대와 금쪽이 세대 다 좋아하잖아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좋아하는 리더십 유형 1번 업무 전문성이에요. 물론 2번에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능력, 신뢰도, 갈등 조정 역량, 뛰어난 행정 능력 이런 요소는 여전히 똑같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기억하실 겁니다. 구글이 전 세계 오피스를 돌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조직의 특징 5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는데 그 1번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거 유명하죠. 2번이 상호 의존성이고요. 3번이 명확한 체계를 갖춘 팀입니다. 4번이 전체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의 일치고 5번이 스스로 각자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예요? 1번 심리적 안정감, 2번 상호 의존성, 3번 명확한 체계. 다 이게 뭡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강력한 리더십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스터 코칭입니다. 조직 내에서 경영자가 주니어를 대할 때와 시니어를 대할 때가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달라야죠. 그러니까 마스터 코칭의 회로를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심으로 연극해라. GPS 장치가 있는 것처럼 가르쳐라. 기자처럼 수집해라. 지식 매트릭스를 작동해라. 무슨 이야기냐? 경영자가 금쪽이 같은 직원을 본다 하더라도 1번 학생의 정서를 읽는 연기자처럼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적합한 형태로 그 사람을 대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코치는 어때요?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안내를 해주죠. 그러나 두 번째, GPS 장치처럼 거절하면 큰일 나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회전해야 되는데 직진했어요. 그러면 띵동띵동 유턴하세요. 띵동띵동 유턴하세요. 바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경영자는 어떤 직원의 행동이 잘못 갔다 그러면 띵동띵동을 켜주는 거예요. GPS 장치처럼. 그리고 세 번째, 직원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고 직원이 어떤 점이 다른지를 기자처럼 수집해야 돼요. 직원의 눈빛, 행동, 열정의 정도, 하려는 마음의 상태, 어떤 지점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 그것에 기반해서 그 부분만 딱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관찰을 안 하면 똑바로 해라. 야, 정신 안 차려? 야, 그것 좀 제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제대로 관찰을 안 한 거죠. 직원 입장에서는 단어 하나 실수한 거예요. 단어 하나 실수했으면 그것만 딱 얘기하면 돼요. 그것만. 근데 그거 잘 관찰을 안 하니까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아. 요즘 집중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지식 매트릭스를 작동해요. 자, 샘 TN이라는 발성 코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누가 저 출입구로 들어오면 저는 20초만 되면 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탁월한 전문가는, 경영자는 직원들을 양성해 낼 때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딱 뭐라고 하면 얼른 파악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지식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문성 매트릭스와 리더십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어서 가로 세로 축으로 분석을 해서 저 사람은 지금 요 정도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해줘야지 딱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스터 코칭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내가 직원들을 가르칠 때에 마스터 코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스라이팅 소리 듣네? 괜히 꼰대 소리 듣기 싫어? 아니 괜히 뭐 이거 지금 뭐 열정페이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두려워서 마땅히 가르치고 이끌어내야 하는 경영자의 책임까지도 도외시하고 인기스타만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스라이팅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여긴 어디입니까? 경영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꼰대와 멘토 사이 어디에쯤 지금 있지 않으세요? 혹은 열정과 가스라이팅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꼰대인지 멘토인지 내 스스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열정 충만인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건지 구별이 가능합니까? 자,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결론 부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제가 뭐냐면 이 원제가요. The Science of Motivating Young People이에요. Young People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의 과학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Young People 그러니까 그냥 청년, 청소년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 한국말로는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이. 책의 저자가 데이비드 예거인 거고요. 이분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의 뇌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10 to 25예요. 결론 이 책의 딱 한마디는 뭐냐?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청소년 뇌에 놀라운 보상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소년을 움직이는 것은, 즉 금쪽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재미, 호기심, 위협 아니다. 그건 뭐냐? 지위와 존중이다. 이 한 단어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지금 청년 세대를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재미, 호기심, 위협이 아니라 지위와 존중이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